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벤젠에 의한 건강 영향을 보겠습니다. 독성작용을 보면은 이제 벤젠은 무색 투명하죠. 그것도 향긋한 냄새를 주는 휘발성 액체로서 비교적 낮은 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용 벤젠에는 톨루엔과 크실렌 등이 함유되어 있고, 톨루엔과 크실렌 등의 어떤 방향족 탄화수소와 가솔린 등의 석유 화학물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벤젠이 폭로되는 기회는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의 증류 과정이라든지 기름의 정제 과정, 아니면 화학제품 관련되는 것들, 제약회사, 살충제 제조업에서 원료로 사용 시와 페인트, 락화, 악교, 접착제, 알칼로이드, 그런 물질 추출이라든지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등이 용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의 체내 흡수는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극소량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어떤 벤젠은 지방이 풍부한 피하 조직과 골수에서 고농도로 축적되어 오랜 동안에 잔존할 수 있기 때문에 혈중 농도보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15배에서 20배나 더 높은 농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흡입량이 약 45 내지 70% 정도는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되지만은 나머지는 페놀 형태로서의 유린, 즉 소변으로 배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벤젠의 대사는 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초기 대사 과정 중에 벤젠 액폭사이드 같은 이런 물질이 생성돼서 뭘로 나타냅니까? 즉 발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에 의한 급성 중독은 중추신경계 억제에 기인한 급성 비특이성 마취작용이 있고, 아니면은 수천 ppm에 의한 고농도에 폭로될 경우에는 의식 상실과 호흡 중추 억제 또는 에피네프린에 대한 심근의 감작작용 또는 심실 세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급성중도시는 빨리 폭로를,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 폭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미련하게 오래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대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죠. 벗어나면 대부분 이제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성 중독은 초기에는 백혈구 또는 적혈구, 혈소판,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빈혈, 백혈구 감소증이라든지 혈소판 감소증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장애가 심하더라도 혈액 속의 변화는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 것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벤젠에 의한 골수장애로 인해 빈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빈혈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재생불량성 빈혈, 불량성 빈혈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로에서 벗어나더라도, 만약에 그 폭로에서 벗어나더라도
회복이 지연되면은 조혈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재발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백혈병은 주로 급성 골수 아성 백혈병, 소수에서 이제 급성 적혈 백혈병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뭡니까? 급성 골수 아성 백혈병, 그리고 소수에서 급성 적혈 백혈병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래서 생물학적 감시는 벤젠의 대상 물질 요중 페놀 배설량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요약해서 한번 볼게요. 벤젠의 독성작용 중추신경의 자극성을 보니까 급성 독성, 심장 감작성, 부조화 증상, 호흡기 염증, 폐출혈, 신장 출혈, 뇌부종, 홍반 등이 동반될 수가 있고, 만성 독성의 진정 과정을 보니까 골수 독소에서 혈액에 대한 응고력 저하, 즉 범혈구 감소증이라든지 재생불량성 빈혈증, 골수 가다 증식증, 성장 부전증, 백혈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폭로 지표를 보면은 소변 중에 배설되는 페놀 검사라는 겁니다. 페놀 배설량을 가지고 작업 종료 후에 즉시 측정을 합니다. 종료 후에 작업이 다 끝난 다음 소변을 받아서 그 호흡 중에 배기에 포함되어 있는 벤젠을 검사를 하는 거죠. 다음은 톨루엔을 보겠습니다. 톨루엔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맥락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톨루엔은 무색 투명한 액체로 벤젠보다는 비점을 조금 높습니다. 아까 벤젠의 비점은 약 80도씨라고 했죠. 그래서 비교적 액체에서 낮은 비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톨루엔은 그보다 좀 높은 110도 정도의 높은 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과 독성이 벤젠보다는 낮습니다. 벤젠보다는 낮죠. 훨씬 낮아요. 톨루엔은 페놀 또는 벤질 및 벤조일 관련돼서 유도체, 벤조일 유도체라든지 사카린, 합성이라든지 이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강한 벤젠의 그 대체물로서도 페인트라든지 도래 용제라든지 혼합 용제 성분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공업용 톨루엔은 불순물로서의 그 벤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톨루엔 중독 환자들에 있어서 조혈 기능 장애는 벤젠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 과거에 이분들이 벤젠에 폭로된 그런 경력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쪽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는 순수 그 톨루엔 골수 장애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은 또 100ppm 이상의 톨루엔이 폭로돼도 순수 어떤 톨루엔은 골수 장애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100ppm 이상에서 심하게 폭로된다 하더라도 그런 증상은 그렇게 크지 않는다. 그래서 만성 톨루엔 중독에 의해서 중독 시에는
미만성 뇌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가역성 그 신경장애와 간장과 신장장애가 초래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고농도로 만성 흡입 시에 부정맥으로 인해서 급사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물죠. 그래서 이는 대부분 톨렌에 의해서 심근이 내인성의 감작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제 성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연구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톨레에는. 그래서 흡수된 톨레에는 체내에서는 뭘로? 히프리엑시드, 즉 마녀산으로 대사돼서 뭘로 배설될까요?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톨레에를 보면은 톨레에 대해 독성장애 보면 골수 및 조혈 기능 장애가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주로 벤젠이죠. 벤젠. 그리고 100ppm 이상에 노출되면 눈과 목, 기도, 피부에 자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치 증후 증상은 나타난다. 그래서 비만성 뇌증, 비가역적 신경장애, 간장과 신장장애 등이 동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 폭로 지표를 보면은 방금 말씀했던 대로 대부분 톨레에는 히프리엑시드, 즉 마녀산으로 소변 중으로 배설됩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벤젠은 뭘로? 페놀 배설량을 작업 종료 시에 즉시 측정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톨레는 마녀산 히프리엑시드입니다. 정맥 내에 함유된 톨레 또는 호흡중에 배기에 포함되어 있는 톨레 등을 검사하는 거죠. 다음은 크실렌을 보겠습니다. 또는 자일렌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것도 한번 전반적인 걸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크실렌은 오르톤, 메탈, 파라 이렇게 세 가지 이성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메탈 크실렌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대개의 경우에는 벤젠, 톨렌 아니면 이제 그 밖에 있는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고 돼 있죠. 그래서 B점은 이건 139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벤젠보다 크실렌보다 높죠. 그래서 벤젠과 톨렌에 비해서 휘발성이 낮고, 또는 염료나 푸탈산 또는 에스테르 등의 합성 원료와 용지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폭시 수지라든지 아니면은 제약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실렌은 이제 대부분 급성 중독은 중추신경계 장애라든지 눈, 코, 목, 아니면 우리 피부에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고농도 하에서는 간장과 신장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크실렌 요중 대사 산물은 메틸 마녀산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메틸 마녀산. 요중 대사 산물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PPT 자료를 볼까요? 크실렌 독성작용, 골수 및 조혈 기능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급성 중독은 중추신경계 장애와 눈, 코, 목, 피부의 자극 증상이다. 그리고 고농도 하에서는 신장 및 간장 장애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생물학적 감시 폭로 지표 보니까 뭘로? 소변 중에 배설되는
메칠 마뇨산, 즉 메칠 히프릭 액시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온다. 다음은 클로로포름에 대한 독성 작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전반적인 거 한번 요약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PPT 자료를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클로로포름입니다. 클로로포름, 즉 CHCl3죠. 예전에는 이 클로로포름 뭘로 많이 사용했냐, 마취제로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납에 관련되는 물질을 분석을 할 때 디티존법에 의해서 분석을 할 때에 약품을 만들 때, 정제할 때에 클로로포름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약품 정제라든지 추출제, 냉매제, 합성수지 원료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로되면은 졸음이라든지 불안 증세, 황달, 구토, 체온 상승, 선망이라든지 혼수에 이르기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경우는 뭐까지 와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검 소견상에 간장의 어떤 보면은 미만성 괴사와 함께 신장의 괴사라든지 이렇게 지방 변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장의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피부 접촉 시에는 자극이라든지 발적 또는 상피 조직의 파괴가 올 수도 있고, 또 동물 실험에서는 간장과 신장의 암 발생과 관련돼도 있습니다. 자, 암이 발생한다가 발암성 물질이죠. 일단 발암 물질이죠. 그래서 한번 PPT 자료를 보면은, 자, 금속 독성은 중추신경 억제에 기인한다. 그리고 급성 노출에 의해서 간과 신장이 손상되고 심하면은 심장도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이제 클로로포름이 TLV가 100ppm입니다. 허용 기준치가 정상적 작업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제가 200부터 나열을 해 놨어요. 자, 200에서 300ppm에 노출될 경우에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냄새 역치다. 즉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최소 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죠. 역치가, 냄새 역치다. 그리고 1000ppm 정도면 피로와 두통을 동반할 수가 있다. 1500ppm에서는 현기증을 일으키고 수분 내에 침을 질질 흘리는 현상, 그리고 4000ppm에서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14000에서 16000ppm에서는 어떤 생체 특정 부위에 아니면 조직이 죽거나 아니면 어떤 부위가 썩어서 허물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 그래서 계저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요하다 했던 거 뒤에 보시면은 이 박스에 있는 거 한 여러 장인데 꼭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여기는 제가 시험 문제를 꽤 많이 낼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6개를 했어요. 다 외우라는 소리는 안 씁니다.
자, 화학물질 여러분들의 임상병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몰라도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보면은 몇 장인가? 하나, 둘, 셋, 넷, 4장 정도 되는데,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 즉 체내 대사 산물을 꼭 기억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시로 채취 시기까지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톨렌을 내가 취급을 한다. 그러면은 톨렌 취급자에 대해서 내가 건강검진, 즉 특수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작업이 끝난과 동시에 그날 소변을 다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받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거기에서 뭘 검사? 히프리 엑시드, 즉 마녀사 검사를 하는 겁니다. 벤젠은 벤젠 취급자에 대해서는 소변 중에 페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작업 종료 시에, 작업이 끝날 때. 크실렌, 즉 자일렌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 중에 이제 메칠 마녀산을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작업 8시간 동안에 끝나는 시점에서 받아서 검사를 하면 된다. 니트로벤젠, 혈중에 있는 메타 헤모글로빈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건 작업 종료 시입니다. 이건 8시간을 다 받는 겁니다. 여기는 작업이 끝난과 동시에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에틸벤젠을 보겠습니다. 자, 에틸벤 치고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체내 대사 산물을 검사를 할 때 어떤 검사를 하냐? 작업이 끝난과 동시에 소변 중에 만들린산, 여기서 최소한 3문제 낼 겁니다. 자, 원전 내연 사건 가장 큰 물질 중 하나 CS2 카본 디설파이드, 즉 소변 중에 TTCA라든지 소변 중에 CS2 검사를 하는 거다. 메틸알코올, 메탄올, 소변 중에 메탄올을 검사하는 겁니다. 노르메렉산, 소변 중에 노르메렉산을 검사하고 또 소변 중에 2.5 헥산 디온을 검사를 한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업 7, 8시간 동안에 소변을 다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세톤은 그냥 소변 중 아세톤 검사입니다. 작업 종료 시에. 자, 세 번째, 납을 취급하신 분들, 즉 연을 취급하신 분들은, 자, 그 작업자에 해당되신 분들은 생물화적 노출 지표 물질을, 즉 체내 대사 물질을 이렇게 혈중에 있는 남농도를 검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징크 프로토포르피린 같은 거, ZPP 같은 검사를 한다든지, 소변 중에 코프로포르피린 같은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뮴 같은 거는 혈중에 있는 카드뮴 검사하든지 아니면 소변과 블라드 양쪽 다 검사를 하시면 돼요. 모노사이드, 즉 카본 모노사이드 같은 거, 즉 CO 같은 물질들, 호기 중에 일산화탄소, 카본 모노사이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혈중에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도 작업이 끝난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스틸레는 이거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도 소변 중에 만델린산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중에 만델린산인데 1일 8시간 동안 소변을 받아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트리클로로에틸렌 TCE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TCE라고 하는데, TCE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변 중에 트리클로로초산, 3염화초산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 있어요. 좀 특이한 거. 여기에는 주말 작업 종료,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하고 마지막 날 금요일날 소변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다 받아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대부분 몇 가지, 네 가지가, 자, 테트라클로로 에틸렌도 마찬가지예요. 소변 중에 트리클로로초산, 즉 3염화초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주말 작업 종료 끝난 후에 금요일날 소변 채취를 한다. 또 테트라클로로에탄,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트리클로로초산 검사하는 거 3염화초산들 보면은 트리클로로에틸렌이나 아니면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나 테트라클로로에탄 같은 것들 전부 다 똑같아요. 주말 작업 종료에 40시간, 즉 금요일날 소변 채취한다. 사염화에틸렌은 여기까지 소변 중에 트리클로로초산, 즉 3염화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3염화에탄올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소변 채취를 한다. 디메틸포름아미드, 소변 중에 노르말 메틸포름아미드 검사를 한다. 여기 작업 종료 8시간 후에 소변 채취한다. 중요합니다. 제가 반드시 기말고사에 이네 PPT 자료에서 3문제 이상 출제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러면 화학물질에 따라서 생물학적 노출 지표, 천혜대사 산물, 시료 채취 시기까지 이렇게 다 알아두시는 것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더구나 이 분야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분야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국제암연구위원회 발암물질 관련돼서 학교에서 여러분 대면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